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주식 고민 1시간 동안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텐데요. 자, 만약에 고민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고민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로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전화는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3772-0269번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연결이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자,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뿐 아니라 유튜브 상담까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내용들을 저하고 소통하면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 쪽으로 많이 연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본격적으로 이어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월요일장인데요, 아침부터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현재 0.8%가량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아침에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0.16% 상승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국내 증시,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S&P 지수가 0.8% 정도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2% 정도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좀 많이 밀려서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좀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월요일장 개장을 해서 보니까 미국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히려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를 국내 증시가 같이 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그냥 미국 증시를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나타났던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면 그 하락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지난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공격을 지금 당장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예상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갑작스러운 공격이 나왔기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공격하고 나서 피해를 보니 피해가 예상보다 별로 많지 않았다는 거고 사상자도 없었다라는 걸 봤을 때, 이란에서도 지난번에 공격했을 때 그냥 의미상의 공격이었을 뿐이고,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이번에 공격했을 때 별로 큰 타격 없이 공격을 했다는 건 서로 그냥 의미상 주고받았을 뿐이지, 서로 간의 충돌, 이 전쟁을 확대시키는 건 좀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그래서 장중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했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공포지수, 우리가 빅스 지수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역시 20 이상 올라갔다가 18로 또 이제 내려왔던 것들도 역시 일시적인 충격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대변해 주는 이제 지표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황민영의 심야 주식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미국 증시의 상황을 설명해 드렸고, 미국에서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10% 이상 급락하면서 기술주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M7 종목이라고 얘기하죠. 이 종목들 7개의 그 시총 상위 주가들이 하락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고, 반면에 다른 종목들을 보니까 오히려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증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을 거니까,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면 엔비디아 관련 기술주들,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다른 종목들 쪽에서는 이제 수급이 돌면서 그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고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이 나오고, 그렇지만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만약에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떨어졌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응책을 세워야지 미리 겁먹거나 흥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일단 중동발 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국내 증시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수의 그 흐름으로 본다고 해도 제가 일전에 이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잡아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시장의 주가 지수는 결국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장, 이 상승 채널 안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는 261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위쪽으로 추세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물론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라는 중요한 지표가 있죠. 하지만 이제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그동안 좀 안 좋았어도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는 그래도 꽤 잘 나온 편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물가지수만 잘 발표가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 현재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상보다 시장의 충격은 일단 지난주 지나고 나서 이번 주는 좀 원활하게 주가의 반등장이 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IT 쪽이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성급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도 지난번에 고점 나오고 이제 하락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방송에서 분명히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진짜 최고점이 그때 나왔고 하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건 이제 차익 물량들이 계속 거세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차익 매물이 이제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기술주들은 조금 참고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좋겠다. 오히려 지금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을 지금은 보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상담해 드릴 텐데요. 전화 많이 주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또 시장이 어떻게 됐든 내 종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보유하고 가져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또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지금 해도 될까요? 그런 질문도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아래 번호 나가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월요일 첫 상담인데요. 자, 어떤 분이 전화 주셨는지 한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한글과 컴퓨터 23,500원에 10%인데요. 너무 떨어져가지고 고민이에요. 23,500원에 네. 사셨군요. 뭐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일단 가격을 보니까 한 3월이나 2월 말쯤에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최근에 또 올라오긴 해요. 그죠? 올라오긴 해서 조금씩. 그죠? 올라와도 수익이 안 났으니까. 네.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또 올라오고 이제 잠깐 올라오고 있긴 하잖아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회사를 알아요. 한글 컴퓨터를.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건 AI 관련주로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이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한글 컴퓨터는 이제 매수하셨을 때는 단기로 보셨나요, 혹시? 아니, 단기도 괜찮고 뭐 중기도 괜찮고 저는 괜찮은데요. 네. 그때 AI 뭐 어쩌고 하면서 올랐거든요. AI 어쩌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AI라는 건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챗 GPT가 먼저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면 답을 해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PC에서 우리가 어떤 그 서버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비스를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에서 이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스마트폰에 자체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점점 AI 쪽이 이제 뭐 서버에 접속해서 거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좀 친숙하게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도 역시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데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뭐 장기도 좋다. 이건 술에 술탄 듯, 물에 불탄 듯 이런 게 아니라 종목을 접근할 때는 만약에 AI 쪽의 테마로 접근했다면 이거는 단기로 보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굉장히 장기로 봐야 되거나.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시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빠진 거라 지금은 이제 단기로만 좀 대응하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위쪽으로는 이제 주가가 좀 약하잖아요. 한 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이 좀 아직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아래에서 거래가 여기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 현재 최근에 거래를 보면은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죠? 네. AI 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긴 해요. 원래 네. 그렇잖아요. 유행이라는 건 처음에 굉장히 큰 유행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시들해지잖아요. 그런 네.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걱정되는 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그래서 단기로만 보시라는 거예요. 위쪽으로 네. 24,000원을 보시고 네. 24,000원 가격에 오면 그때는 네. 좀 이제 물론 수익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 24,000원 이제 가격에 진입을 하면 그때는 네. 단기로 그냥 정리하고 그리고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거 네. 싫잖아요. 그러니까 네. 24,000원 목표 주가 저는 짧게 네. 제시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4,000원까지는 오겠어요? 저는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말씀드리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JYP 엔터, 아, 네. 예, 그 종목을 좀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예, JYP 엔터를 매수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최근에 엔터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JYP 엔터를 지금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6만 원 정도 가격 가까이 왔다면 JYP 엔터는 네. 지금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이 저도 약간 이제 들 정도의 가격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네. 엔터주들이 이제 만약에 예전하고 지금하고 변한 게 없고 가격적으로 그냥 단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아니면 예전과 지금의 변화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느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정말 좋은 기회죠. 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 거라면 이거는 기회라기보다는 지금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자보다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주들이 다 떨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문제가 좀 크다고 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그 그룹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걸그룹이든 아니면 이제 보이그룹이든. 그런데 그 그룹들이 여러 명이 활동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를 어느 정도 이제 활동을 한 다음에 개별 활동들을 많이 해요, 또.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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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활동을 유닛 활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이, 연예인들이 계약이라는 거라고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재계약을 할 때 단순하게 모든 계약을 이 소속사한테 다 주지 않고요. 팀으로 결성된 계약은 소속사한테 맡기고, 또 개별적인 그 활동은 본인들이 그냥 따로 엔터를 차려서 그냥 그렇게 네. 활동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최근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트렌드가 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보다는 이제 따로 활동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엔터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실적에 어떤 변화를 줄지 그걸 아마 시장에서는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JYP 엔터는 단순하게 주가 매수를 한다면 지금도 매수는 사실은 가능하긴 한데요. 저는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면 이왕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하락하고 나서 이 정도까지면은 그래도 많이 빠졌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 올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75,000원 정도. 이 가격을 확실하게 넘어서 주면은 그때도 싸잖아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도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JYP 엔터는 75,000원을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은 조금 위험하다는 얘기네요. 지금은 아직 하락이 확실하게 잡힌 것 같지는 저는 한 않아요. 58,000원, 6만 원에서 62,000원 요 정도로 갔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근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라는 게 어디에서 확실하게 저점이 나온다라는 건 예전하고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네. 밑으로 내려갔다면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5만 원 정도까지 빠진다면 이제 그때는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 위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매수하시는 게 더 낫다는 확실히 거죠. 지지가 된 다음에 맞아요. 네. 매수하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75,000원 제가 이 가격 넘어가면 그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네. 저는 제우스 16,450원에 15%좀 됩니다. 아, 제우스를 사셨군요. 네, 여기 위에 있던 건데 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지난주에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가격을 좀 낮췄는데 네. 지금 반도체가 자꾸 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네. 아직까지 큰 손실 같은 건 없는데 팔아버리고 다시 기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제 생각은요. 솔직히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좀 안전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 쪽이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지금 지난 금요일에 10%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회사 아시죠? AI 관련주로. 네네. 그 네네. 종목도 지난 금요일날 23%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건 네. 매도가 그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가 매수로 잠깐 나오는 반등 그런 거 네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제우스가 오늘 떨어졌지만 내일 미국 증시 반등 보고서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 반등 정도. 근데 만약에 그 반등이 안 나온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무너져 버리면 이게 손실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이거는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손해가 없는 가격이라 차라리 지금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을 때 차익 매도는 진짜 짧은 시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좀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IT 쪽이 만약에 수익이 좀 있는 상태다, 손실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면 한 번쯤은 좀 피하고 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이제 일기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해요. 근데 비가 지금 안 오는데? 그럼 그냥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일기예보에서 비가 오늘 온다고 했으면 비가 올 확률이 어쨌든 높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맑아도 우산을 챙겨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 네. 비를 피해라.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제우스는 네. 지금 손실이 없으니까 그럼 네. 저는 정리를 하고 나중에 좀 더 낮은 가격에서 좋은 기회에서 다시 잡아도 괜찮잖아요. 네, 지금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나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가가 낮아져서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네트워크입니다. SK 네트워크스. 예,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 가격이 높습니다. 얼마신데요? 6,900원이요. 그래요. 아주 꼭지에 잡았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입니다. 20%세요. 네, 매수하고 나서부터 떨어진 건가요? 예, 예. 그럼 떨어지는 시점에서 잡으신 거네요. 예, 예. 아니. 네, 말씀하세요. 손절매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려고요. 근데 손절 타이밍은 이미 지나버렸어요. 예, 예. 네, 그 비중도 20%면 원래는 좀 빨리 손절가를 이제 빠르게 잡아서 좀 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예, SK 네트워크스도 이 미국의 이제 AI 쪽 투자 소식 때문에 주가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만약에 흘러내리기 전에 정리를 빨리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여기까지 빠진 상태에서 보니까 최근에 거래가 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예. 이미 조정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반등이 딱 나왔을 때 그때 위치하고 지금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건 잘못하면 이제 저점에서 팔고 나서 다음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여기서 파는 자리는 아니고 일단 예. 지켜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 저는 최종적으로 만약에 5,200원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은 여기서 좀 예. 5,000원 정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5,000원 위쪽에서는 저는 자리를 잡고 그래도 다시 또 흐름을 어느 정도 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조금 길게 가시는 게 어쩔 수 없이
타이밍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보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등을 주면 저는 이제 6,9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손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좀 타이밍이 안 좋았다는 걸 지금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6,000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한다면 그 정도의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팔고 나오세요. 네. 그래서 6,0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릴게요. 6,000원은 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 게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제 눈에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야기해드리는 거니까. 네. 물론 100% 무조건 100% 정확한 건 아무도 없어요. 쟤는 저한테 신청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6,000원 목표 주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희 대한전선 많이 오른다 그래서 13,390원에 네. 32%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높은 가격에 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많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좀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고 나서. 그죠?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주가도 올라가기도 했었고 또 내려가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당장 바로 올라가진 않아도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 그 중간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뭐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서 판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떨어지니까 판 사람들도 있을 거고 떨어지니까 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 보니까 시장이 약간 좀 많이 흔들렸죠. 주가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확신을 갖고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장이 불안하면 또 불안감을 느끼고 파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세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두 달 전에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금 이제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이제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자체가 전력을 많이 요하는 그런 이제 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력에 대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소비라든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오래전에 이제 계속 해드렸었는데 일단 대한전선은 한번 지금 주가가 올라갔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이제 전력망 교체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사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종목,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간중간 과정마다 계속 또 힘들게 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직은 괜찮고요.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는 건 비중이 한 번에 32%를 사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비중이 좀 컸어요. 비중이 좀 있어서 그래서 더 불안한데 만약에 비중을 한 10%만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 가격이 13,390원인데 매수 가격 오면 그때는 한 10% 비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10% 비중은 14,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파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 10%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리. 그다음에 나머지는 14,000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윤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지 컨테너스요. 12,590원에 10%입니다. 12,590원이군요. 네. 10%. 오래된 종목이에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3년 된 것 같아요. 3년이나 되셨어요? 네,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파셨어요, 중간에? 수익이 났었잖아요. 저는 17,000원에 했어요. 네. 아까 낮춰가지고 이제 12,590원. 추가 매수해가지고 낮아진 거군요. 네, 예. 아니, 기회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일찍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이 종목은요. 지금은 제가 볼 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조금 더. 그리고 네.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거래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거래가 없다는 건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뭐 시장 같은 데 가도 물건이 잘 팔리는 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돈 주고 막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인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시장을 가도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제 다른 데 보면 파리가 달리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님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데는 이제 인기가 없다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집은 장사가 안 돼서 나중에 되면 진짜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주가도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인지 컨트롤스는 지금 지난번에 올라올 때를 봐요. 이 거래가 딱 설 때, 이때 올라가잖아요. 지금 네. 지난번에도 거래가 서니까 올라가잖아요. 사람들이 몰릴 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거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언제 팔아야 되냐면 지금 거래가 없을 때 파는 게 아니라 거래가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인지 컨트롤스는 나중에 있죠. 9,000원 네. 가격이 오면 지금 상담은 사실은 이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담은 크게 중요치는 않아요. 저는 앞으로 주가가 9,000원까지 올라올 때 그때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9,000원 가격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이 종목은. 네네. 그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을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잠시 이번 주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 일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강연회 일정은 이제 부천 쪽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쪽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자세한 주소는 아래에 나와 있을 겁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비즈니스센터 5층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도 역시 강연회가 있는데 경남 창원 쪽으로 제가 일요일 날 갑니다. 그래서 강연회 시간은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좀 달라요. 토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 일요일은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장소는 아래에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원 컨벤션 센터 6층 601호에서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강연회에 오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해드리는지. 저는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부분은 좀 알고 싶다 하시는 그 내용들을 제가 그때그때마다 해드리기 때문에 강연회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껏 주식하면서 이제 고민됐던 것들이 강연회 오시면 상당히 많이 풀릴 거예요. 그렇게 풀리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저는 강연회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의 실력을 좀 키워드리기 위한 그런 강연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날 강연회 오시는 분들도 아마 오시면 정말 오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만 시간이 딱 진행되는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오세요. 그래야 조금 더 편안하게 강연회를 즐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서 조금 더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제가 저녁 9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녁 9시에 방송되는 건 이제 황남수라는 이 방송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든 아니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니까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화요일 날마다 오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주식을 대응하시는데 제가 도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9시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데 황민혁의 심야 주식이에요. 이 바로 어제도 제가 저녁에 방송을 해드렸고 오늘 시장이 하락이 아니라 오늘 시장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장이 될 겁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이 심야 주식 방송은 주말 동안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고 또 한 주 동안 다음 주엔 어떤 일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다음 주 시장을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주가 제가 저녁 이제 일요일 날 창원에 강연회가 있는데 혹시 올라오는 시간이 좀 너무 늦을 경우에는 일요일 날 이 방송이 정확한 일정들은 다시 한번 좀 공지를 해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매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에 황민혁의 심야 주식 방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들 알아봤고요. 이번 주 일정 굉장히 많죠.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해볼게요. 유튜브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AP위성입니다. AP위성. 지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잠깐 보면요. 18,400원에 비중이 54%를 매수를 하셨네요. 이 종목도 보니까 매수 시점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올라갈 때 자꾸 매수를 하게 돼요. 사고 나서는 살 때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사고 나서 주가가 빠지는 걸 보면 이게 또 고점에 샀구나 이렇게 후회가 또 밀려옵니다. 일단 AP위성의 경우에는 최근에 그 18,500원짜리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자리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 자리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의 실적을 잠깐 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실적을 체크해 보니까 2023년도에는 실적이 괜찮았네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많이 막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들은 별로 없었고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나 일정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 반복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내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할 때도 좀 떨어져 있을 때 사두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올라갈 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P위성은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18,5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이 자리가 또 걸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8,500원에 저는 정리를 하고 빠져나오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사실 생각이 있다면 차라리 15,000원 아래에서 사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18,5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 매수 가격은 53,6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53,600원. 이 종목도 매수하고 나서부터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좀 안타까워요. 왜 여기서 매수하셨을까라는 생각이죠. 주가도 이미 좀 많이 올라갔고 하락이 있었지만 이 상승이 너무 컸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2023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많이 올라간 거 대비했을 때 실적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아니에요. 물론 2022년도보다 실적은 괜찮았죠. 그런데 딱 보기에도 주가가 저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의 실적을 내지는 못했거든요. 즉 이 기업은 2만 원대에서 9만 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4배 정도가 4배 이상이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도 주가도 밑에서부터 2배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아직은 저는 하락이 멈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쉽지만 이 반등 시 한 49,000원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이거를 본다면 진짜 2, 3년 이상을 보신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보실 생각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49,0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고 매수 가격이 17,450원, 비중이 10%예요. 17,450원. 이 종목도 매수하고 나서 좀 많이 떨어진 거군요. 강원랜드는 매수를 한다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15,000원 아래죠. 이 가격대가 매수로서는 좀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쪽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으니까 근데
밑에서 매수했을 때 만약에 이 정도에서 매수한다면 좀 단기적인 대응으로 또 수익이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위에서 17,5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되게 비싸게 매수한 거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17,500원에 매수하셨어도 이 종목은 비싼 가격에서 매수하신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거는 이제 17,500원에서 매수했을 때는 좀 길게 가셔야 돼요. 최소한 이제 중장기 정도의 관점으로 매수해서 이제 가는 정도의 전략으로 쓰신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도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15,000원 아래에 있을 때 한 5% 정도만 좀 더 추가 매수하신다면 조금 더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으니 저는 차라리 15,000원 아래에 있을 때 한 5% 정도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서 17,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매도한다면 수익에서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7,500원으로 그리고 저는 15,000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해서 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넷마블이에요. 넷마블. 매수 가격은 103,000원이고 비중이 25%네요. 103,000원이군요. 이 종목은 아마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이상 되신 것 같은데 그때도 보니까 매수하고 나서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넷마블은요. 제가 솔직히 이 종목이 단기에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조금 길게 간다고 해서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을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넷마블은 주가 상승에 좀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넷마블이라는 회사가 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넷마블은 지금 실적을 봐도 지금 적자가 엄청나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넷마블이 지금 이 회사의 이익이 이 게임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게임 쪽에서 실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예전에 넷마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BTS라든지 이런 어떤 효과로 인해서 막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적은 있었는데 그 외에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이 지지를 이제 뒷받침이 되는 기본 사업인 게임 쪽에서 게임 퍼블리싱 쪽에서 별로 좋은 성격이 이제 실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게임 쪽에서 테마가 붙으면 어느 정도의 상승은 가능하지만 넷마블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쉽게 올리지는 못하고 저는 나중에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추가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7만 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정리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넷마블은 목표 주가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7만 원 부근에서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어부부 반도체. 어부부 반도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7,800원에 20%요. 17,800원에 20%요? 예, 예. 최근에 사셨군요. 예, 예. 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이게 뭐 네. 저전력 그 반도체로 들어가서 괜찮은 걸로 알고 투자를 했는데 네. 계속 미끄러지네, 이게. 다른 거는 좀 올라가고 뭐 하는데. 이게요. 예.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어때요? 잘 올라가나요? 삼성전자 뭐 주가도 걱정- 오늘 예. 빠지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좋을 거라고 봤지만 정작 삼성전자 주가조차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비교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비교 대상으로 많이 보긴 하는데요. 우리가 그 비교 대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미 어부반도체의 주가를 보면요. 많이 올라온 편에 속하나요? 아니면 안 올라온 종목에 속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이 종목은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에 속해요. 10,000원 아래에 있던 종목이 25,000원까지 단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그만큼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 종목도 어쨌든 10,000원 이하에서 20,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는 건 거의 3배 가까이의 주가 상승이 이미 나온 거예요, 한번. 그랬으니까 지금 조정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라는 건 앞으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그 삼성전자 쪽에서의 투자도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저전력 반도체는 반도체 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이 사업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기술력이고. 그런데 뭐든지 이 반도체 쪽은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 쪽의 모든 업황이 앞으로 정말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계속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의 문제예요.
시점의 문제. 항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실 때 보통 어떻게 매수하냐면 한 번 시세가 강하게 올라온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 그때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세가 강력하다는 건 시세가 한번 강력했다가 빠지면 이제는 한 번 시세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눌렸으니까 다시 올라오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힘을 썼잖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그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100m를 정말 전속력으로 달렸어요. 그럼 나머지 그 길이의 마라톤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좀 빠르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속력으로 달렸다면 일정 구간 동안에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야 돼요. 그죠? 회복하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속도도 그만큼 좀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어부반도체도 이미 전속력을 한번 질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쳐 있는 상태예요.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잡을 때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왕 좀 많이 쉬고 나서 잡으세요. 많이 쉬고 나서. 지금 어부반도체는 제 생각에는 아직 하락도 안 잡혔고요. 14,500원이 최근에 저점이었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14,500원을 14,000원짜리를 일단 손절가로 좀 잡아두셔야 되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손실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다 팔지는 못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량 비중이라도 좀 줄이세요. 혹시나 14,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14,000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셨다가 매수 가격이 뭐 되게 비싼 가격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18,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탈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대표님? 저한테 그 점을 봐달라는 건데 그 말씀은 전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간이라는 건 이제 이 어부반도체의 흐름을 봤을 때 위든 아래든 그 기간 자체는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돼요. 기간을 꼭 내일이다 모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14,000원, 18,000원만 기억하시고 대응만 잘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 다음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루닉이요. 루닛 10%. 10% 비중은 매수 가격은요? 네네. 매수 가격. 매수 가격 63,100원이요. 63,100원이요? 자, 네네. 이게 지금 사고 나서 또 빠졌어요. 근데 루닛은 제가 볼 때 이 종목을 좀 잘못 사신 것 같아요. 그때 6만 원대.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과거에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지금 내려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고점으로 봤을 때는 많이 빠진 거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그 절반 이상 빠진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제 한번 저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루닛이라는 회사가 과거에 그 2023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루닛도 포함해서 AI 의료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AI 그 의료 관련 기업들이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잠재적인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수술도 이제 그 로봇이 하는 거죠.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실제로 이제 루닛이라는 회사에 우리가 실적을 확인해 보면 실적이 어때요?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실제로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만 갖고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이 아마 좀 많이 내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루닛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이 종목은 55,000원 정도 선에서 저는 반등 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되면 4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아마 정말 싼 가격에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5,000원 반등 시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혹시 그 TV 보고 계시면 TV 볼륨 줄이시고 저하고 전화로만 통화하시면 돼요. 자, 그러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청송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6,400원에 50%요. 56,400원에 50%. 예. 그렇군요. 연말
연말까지 갖고 가려고 그랬는데. 연말까지 갖고 가시려고요? 네. 아, 그래요. 뭐 루닛을 지금 싸서 사신 것 같아요.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효성. 자, 앞에 상담할 때, 그걸 지금 제가 깜빡하고 잘못 얘기했는데, 효성은 지금 이제 좀 오랫동안 싸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좀 들고 하실 생각으로 매수하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중장기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매수 진입 가격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연말까지 보신다는 건 지금 4월 달이니까 앞으로 한 7개월 정도, 그 정도는 좀 네.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는 목표 주가를 거기에 그 정도 기간에 맞춰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 기업을 만약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생각하신다면 6만 5천 원 정도까지 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6만 5천이요? 6만 5천 원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야기해드리면 만약에요. 내가 기간으로 연말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이 좀 빠르게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달이든 아니면 다다음 달이든 6만 5천 원 가격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정리를 한번 하세요. 네. 정리를. 그리고 네. 저는 50% 비중은 이제 조금 많아요. 그래서 네. 6만 원 정도 오면 이제 6만 원 정도 가격에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네. 절반을 먼저 정리를 하세요. 네. 6만 원에. 그리고 나머지는 6만 5천 원에 정리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유튜브 상담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아직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자, 일단 오면은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종목 다날이네요. 다날. 자, 매수 가격은 4,600원이고요. 비중이 15%예요. 4,600원에 비중 15%. 다날이 참 매수를 하신 다음에 상담 전화가, 상담 문의가 참 많이 들어와요. 제가 이 종목을 진짜 요번에 4월 달에도 그렇고 3월 달에도 상담 몇 번 해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렇고. 그만큼 다날이 주가가 올라가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수익이 또 많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를 비교해보면 18,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5,000원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보면 이제 그 코인 관련 주들이죠. 기업이 코인을 발행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코인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액 결제 사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돈을 써야 돼요. 돈을 쓰려면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 되고, 주머니 사정이 좋아지려면 그만큼 경제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가격적으로는 괜찮아요. 지금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른 편도 아니고요. 올라가기 전에 어느 정도 저는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매집 구간에서는 옆으로 이제 옆으로 가격을 잡아주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아래로 흔들면서 매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매집이 있다는 건 다음 상승이 또 예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날은 지금은 팔지 마시고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반등 주면 저는 5,000원 정도 선에서는 정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올 텐데 저는 그때 나오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위쪽으로 5,0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고서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오면 그때 파세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장인데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시장은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번 주는 제 예상보다 좋은 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끝까지 힘내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강연의 일정들 아시죠? 화요일 날 저녁에 온라인 강연회,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힘드신 분들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길을 마련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의 일정 딱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한테 도움을 많이 저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